안녕하세요. 포토드론입니다. 오늘은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자 자격증, 보통 드론 국가 자격증이라고 얘기하죠. 이 자격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자 자격증을 획득하려면 전문 교육기관이나 사설 교육기관을 반드시 예, 가야 됩니다. 가지 않고는 드론 자격증을 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이 비행시간 2주에 20시간을 확인증을 받자면 여기 아니면 받을 곳이 없습니다. 여기서. 예, 이 전문 교육기관은 이론을 5일 동안 하루 8시간씩 5일 동안 해야 됩니다. 1주가 벌써 들죠? 들고 비행 연습을 2주 동안 20시간 2주 듭니다. 그래서 총 3주를 다녀야 됩니다. 총 3주. 그리고 장점이 아주 큰 장점이죠. 실기시험이죠. 드론 연습했던 곳, 거기서 내가 연습했던 곳에서 내가 시험을 칩니다. 이 전문교육기관의 가장 큰 장점이죠. 그리고 일반 교육기관, 사설이라고 얘기하죠. 여기는 필기시험은 보통 보면 개인이 합니다. 개인이 교육기관에서도 가르쳐주는 수도 있는데 비행시간은 똑같습니다. 2주에 걸쳐서 20시간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확인증을 받아서 이제 접수를 하면 드론 국가 시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 교육기관에서 이수를 했다면 시험 장소는 드론 국가 시험장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 가서 쳐야 됩니다. 내가 연습해 놓은 곳에 가서 안 치는 거죠. 그러면 접수를 했으면 이제 시험을 봐야 되는데 드론 이 시험장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끝까지 전체 길이는 72.5m입니다. 전체 길이는. 그리고 드론이 서 있는 자리에서부터 이륙장까지는 15m. 호버링 위치에서부터 이 원은 7.5m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원.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0m. 그러면 이것은 이 사진은 드론 교육장이자 시험 치는 장소입니다. 장소이고 이 드론의 대각선은 약 한 180cm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180 되는 것 같고 이 원은 이 사각형은 원근감 때문에 그런데 정사각형입니다. 2m짜리 정사각형. 그러면 여기서 착륙을 할 때 이렇게 이쁘게 착륙을 하면 당연히 좋겠죠. 좋은데 이 스키드 다리가 여기만 걸려도 왼쪽 다리가 오른쪽이죠. 그러면 오른쪽 다리는 벗어나겠죠. 이렇게만 해도 합격시켜 줍니다. 근데 이 날개 부분이 여기에 걸려도 날씨가 안 좋거나 이러면 바람이 많이 불고 특히 뭐 겨울에 이러면 또 합격시켜 주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사각 안에 이쁘게 착륙하는 연습을 하면 좋습니다. 그러면 이 여기서 이렇게 원이 있다 그랬죠. 이렇게 원이 있습니다. 이 거리는 가까워 보이죠. 그래도 7.5m입니다. 7.5.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가까운 것 같은데 7.5m입니다. 그래서 원주 비행이 제가 봐서는 조금 어렵습니다. 어렵고 이게 이제 이 사진이 이제 드론 이 시험장이죠. 시험장인데 이 시험장은 교육장마다 틀립니다. 학교 운동장을 하는 수도 있고 축구장을 하는 수도 있고 아니면 밭 그렇게 좀 사용을 합니다. 사용을 하는데 이 원주 비행은 한 바퀴 돈다 그랬죠. 원주 돌 때 한 바퀴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는 경우도 있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돌아도 됩니다. 근데 이것은 교육장에서 가르치는 대로 해서 하면 됩니다. 그러면 제 같은 경우는 여기쯤 오니까 저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돌았습니다. 여기쯤 오니까 착시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착시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 착시 현상이 일어나면 왜냐하면 이 드론이 어디를 어떻게 가는지 감이 안 잡히기 때문에 여기서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습할 때도 그렇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그냥 믿고 있으면 됩니다. 믿고 조금만 더 가면 드론이 보입니다. 그리고
직진할 때는 제가 여기쯤 오니까 착시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내가 스티고 밀고 있으니까 드론이 간다고 자신을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드론이 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갔을 때 다 조금 다음에 제가 이 수술이 벌어지는 걸 말씀드리는데, 여기서 가는데 이게 벌려겠다. 무조건 드론은 이게 벌러기면 수도입니다. 벌러기인데도 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벌러겼을 때는 벌써 드론은 이 지점을 지나쳐 있기 때문에, 벌러겠다가 무조건 수도입니다. 무조건. 그래서 이것이 원을 안 그렸는데 원을 한번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이 원이 정원입니다. 탑에서 보면 정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우리가 이 드론이 이 위치에 갔는지를 알 수 있을까요? 뭐 C 지점에 갔다, B 지점에 갔다, 이렇게 비상 착륙이다. 뭐 예를 들어서 이륙장이다, D 지점. 어떻게 이 수술을 보고 압니다. 수술. 이 수술을 보고 수술이 이렇게 흔들려야 됩니다. 이렇게 드론이 여기 이 탑에 있으면 이렇게 아래로 팍 뜹니다. 떨어요. 그리고 이렇게 떨면 드론이 예를 들어서 시계로 말하자면 7시 방향에 탑에 이렇게 있겠죠? 7시 방향에. 그러면 더 밀어야 되겠죠? 예, 뭐, 한 2시 방향이나 이렇게 조금만 더 밀면 됩니다. 그러면 내려옵니다. 근데 이것이 뭐 또 이렇게 흔들릴 수도 있고, 또 심지어는 이렇게 위로 만세 부를 때도 있습니다. 위로 흔들립니다. 그러면 드론이 멀리 있다는 뜻입니다. 상당히 멀리 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만 돼도 가까이 있는데, 그래서 드론을 비행을 연습할 때는 제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이 착륙장 B 지점, C 지점, H, D 이런 지점에 가까이 갔을 때는 8:2나 7:3 정도로 수술을 봐야 됩니다. 수술을 봐야 되고, 이 지점이 아닌 여기에 진행 중일 때는 제가 봐서는 이때는 드론을 팔을 보고 땅을 2 정도 보면 됩니다. 방금 7:3. 여기서 8:2나 7:3은 수술을 봐야 됩니다. 수술. 그래서 평균 잡으면 그냥 5:5 정도로 위에 드론도 보고 땅도 보고 땅도 보고 같이 봐야 됩니다. 이게 익숙해져야 됩니다. 이게 익숙해져야 되는데, 이게 익숙해지자면 5일에서 8일 가까이 걸립니다. 8일. 젊은 친구들은 5일 정도 걸리고, 그 외에는 8일 정도 걸리는데, 나는 10일,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10일 해도 이게 감이 안 잡힌다. 시험에 불안한 겁니다. 이래 되면 시험에 불안해요. 이 감이 잡혀야 됩니다. 10일 안에 잡혀야 돼요. 그러나 정상적으로 20시간을 충실하게 채웠다면 이 감은 대체적으로 보면 잡힙니다. 잡히는데, 저희 시험 봤을 때는 연세 드신 분들은 이 감이 좀 늦는 것 같아요. 젊은 친구들은 빠르고. 그래서 이 감을 빨리 잡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또 드론을 비행을 할 때는 통상적으로 이것이 높이를 몇 미터 정도 높이냐, 약 한 3m에서 3.5m로 이렇게 비행을 합니다. 그러면 3.5m인지 3m인지 어떻게 알지? 그러면 이것은 물론 교육장에 가면 가르쳐 줍니다. 드론이 여기 왔을 때, 여기 왔다고 가정해 보면 뒤에 어떤 이렇게 집이 있을 수도 있고, 전봇대가 있을 수도 있고, 전봇대에서 변압기도 있겠죠. 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물체에 드론이 다리가 여기 걸리면 된다,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도 다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 위치에 맞춰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좀 낮을 것 같으면 드론을 약간 높이고, 높다 그러면 드론을 약간 내리면 됩니다. 그리고 이 드론은 이제 시험을 다 치고 나면은, 시험 치신 분들을 모아놓고 구술시험이 있습니다. 구술시험에도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드론이 몇 미터로 비행을 해서 하냐, 이런 묻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적으로 이론했는 데하고 중복되니까 거의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이 드론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정사각형이라고 그랬죠. 이게 정사각형의 2m입니다.
2m인데 드론이 상당히 큽니다. 상당히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쁘게 안 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건 이 착륙장인데 이 착륙장은 수술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꽃갈이 없고 이렇게 위에 수술만 있습니다. 이래서 이게 탑에 있으면 이때는 8:2, 7:3 수술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수술이 어떻게 흔들리냐에 따라서 수술이 만약에 이렇게 흔들린다 그러면 드론이 오른쪽에 약간 와야 되겠죠. 왼쪽에 있으니까. 만약 수술이 이렇게 흔들린다 그러면 드론이 여기 있으니까 이쪽으로 와야 되겠죠. 반대로 뭐 수술이 이쪽으로 흔들린다, 조종사 쪽으로 흔들린다 그러면 드론이 이쪽에 있기 때문에 약간 와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 드론을 조정을 해야 되는데 드론에서 이 시험장에서 꼭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거. 그것이 뭐냐면 원주 비행 때 한 바퀴 돈다 그랬죠. 좌로 돌든 우로 돌든 돌았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15m죠. 15m인데 드론이 뭐 이렇게 잘 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이게 이렇게는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벗어났습니다. 벗어날 때 예를 들어서 2m를 벗어났다고 가정을 해보면 2m가 이쪽으로 벗어나게 되면 얘가 15m, 13m로 줄어들겠죠. 근데 여기서 이래 가버리면 그렇게 모릅니다. 드론이 이렇게 2m를 3m 벗어나면 이쪽은 안전지대입니다.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안전지대를 침범하면 곤란합니다. 대부분 이렇게 드론이 크기 때문에 위협도 느낍니다. 그래서 드론은 절대로 이렇게 안전지대로 몰지 말고 될 수 있으면 이쪽으로 올 바에는 이쪽으로 가는 게 낫단 말이죠. 안쪽으로. 드론 조종사 쪽으로 오지 말고 원주 비행할 때 아마 여러분도 해보면 아마 제 말하는 것이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잘 몰면 좋지만은 이렇게 올 바에는 안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 그러면 드론을 조금 못 몰아도 표시가 덜 납니다. 그러나 드론이 이 앞쪽으로 오면 대부분 표시가 납니다. 그래서 꼭 이것은 꼭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뜻대로는 잘 안 되겠지만 연습하실 때 그렇게 연습하셔야 됩니다. 이제 이 드론은 저희들이 뭐 이론 공부하셨으니까 쿼드콥터죠. 날개가 4개니까. 이거는 이제 헥사콥터, 옥타콥터 8개니까 옥타콥터. 그래서 이제 이 날개가 많으면 좀 더 안정적으로 드론이 더 안정적인 것 같아요. 저는 이 날개 8개로 옥타콥터로 시험을 쳤습니다. 그래 여러분들도 이 드론 시험장에 가기 전이나 드론 시험장이 어떻게 생겼지? 드론을 모으는 거는 많이 봤는데 어떻게 생겼지? 이러신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